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읽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 시간만큼은 멈춰서서 지금 여기 삶을 함께 읽어봅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바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주 봐줘야 하고 자식 걱정도 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친구 약속도 있습니다. 주말엔 가족 모임이 있고 평일엔 병원 다녀야 하고 집안일도 끝이 없습니다. 정리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젊었을 땐 이것저것 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몸이 무겁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십니다. 밤에 누우면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욕심은 줄지 않습니다.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더 잘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손주들에게 더 많이 사주고 싶고, 친구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더 잘해주고 싶고, 건강도 예전처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주변을 보면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욕심을 줄이면 생기는 변화를 노자의 생각과 함께 살펴봅니다. 노자는 기원전 6세기경 중국의 사상가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도 지금처럼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 했고 더 높이 올라가려 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려 했고 명예를 얻으려 했습니다. 전쟁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노자는 말합니다. 덜어내는 것이 힘이라고. 세상은 자꾸 더 가지라 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더 해야 성공하고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덜수록 온전해진다고, 비울수록 채워진다고, 적을수록 풍요롭다고. 이것을 그는 무의자연이라 불렀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 노년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언제나 무언가를 했고 언제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하려 하면 금방 지칩니다. 기력이 달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회복도 느립니다. 어제 무리했으면 오늘은 쉬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노자의 생각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내 몸의 리듬을 따르는 것. 첫 번째 관점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노자는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아집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젊을 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도 괜찮았습니다.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자식 교육도 하고, 부모님도 챙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밤을 새워도 버텼고, 주말에 쉬지 않아도 버텼습니다. 한 달 내내 쉬지 않아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도 집중력도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하려 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피곤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 있습니다. 밤에 누우면 온몸이 쑤십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손주를 돌보는 날은 그것만 합니다.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안일도, 친구 약속도, 내일 병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주와 함께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그것만 합니다.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읽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산책을 하는 오후는 그것만 합니다. 빨리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봅니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걸으면서 생각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욕심을 덜어내니 오히려 하나하나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서 힘이 생깁니다. 예전엔 10가지를 하느라 하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는 3가지만 해도 하루가 충만합니다. 저녁에 돌아보면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이룬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욕심을 줄였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관점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삶이 보입니다. 노자는 물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물은 급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천천히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힘으로 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돌아갑니다. 멀리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국 물이 모든 곳에 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물에 깎입니다. 단단한 바위가 부드러운 물에 깎입니다. 급하게 부딪힌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오래 흐른 결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려 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천천히 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노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시기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중요합니다. 젊을 땐 빨리 가야 했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했고 경쟁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느리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아니, 천천히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산책을 할 때 빨리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이 느껴집니다. 계절이 바뀌는 냄새가 맡아집니다. 봄에는 꽃향기가 나고, 여름에는 풀 냄새가 나고, 가을에는 낙엽 냄새가 납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칩니다. 그 안에서 삶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속도를 줄이니 삶이 선명해집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맛을 느껴봅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풀립니다. 국물의 온기가 목으로 넘어갑니다. 반찬 하나하나의 맛이 느껴집니다. 김치의 아삭함, 나물의 부드러움, 생선의 담백함. 이것이 천천히 살 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빨리 살 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 오늘 할 일을 3가지로 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꼭 할 일 3가지만 씁니다. 병원 가기, 장 보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렇게 3가지만 적습니다. 그 외의 것은 내일로 미루어도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굳이 오늘 할 필요가 없습니다. 3가지만 해도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저녁에 돌아보면 3가지를 다 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3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3가지를 하면 됩니다. 둘, 1시간에 하나만 합니다. 밥 먹을 땐 밥만 먹습니다. TV를 보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의 맛에 집중합니다. 신문 읽을 땐 신문만 읽습니다. 휴대폰을 함께 보지 않습니다. 기사 하나를 천천히 읽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음미하며 읽습니다. 산책할 땐 산책만 합니다.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주변 풍경을 봅니다. 걸으면서 무언가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흩어지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밀도 있게 느껴집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냥 앉아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숨을 쉬거나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처음엔 불편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까운 것 같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그 시간이 욕심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조용히 내려갑니다. 걱정도, 몰란도, 조급함도 내려갑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압박감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노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뭐가 남느냐고. 노자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남는다고. 욕심이 없으니 빼앗길 것도 없고, 명예를 바라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권력을 쫓지 않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고.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고. 그의 삶이 초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욕심 없는 삶 속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에게 맞는 속도로.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됩니다.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욕심을 줄이니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속도를 줄이니 삶이 보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쉴 수 있습니다.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이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노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덜어낼수록 채워진다는 것, 천천히 갈수록 멀리 간다는 것, 비울수록 풍요로워진다는 것. 삶은 언제나 정답을 주진 않지만 생각할 시간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삶을 읽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